This is BBC World News. 进展目前已经进入到了春运的高峰时间。 글로벌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군이 20년 전쟁을 철수하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는데요. 변화된 첫날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외신들이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이제 15일에 카불까지 장악을 한 뒤에 굉장히 유화적인 통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슬람 율법의 틀 안에서 이런 전제를 달면서 곳곳에서 과거와 같은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디언지가 현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20살 여성이 취업한 지 3주 만에 직장을 잃었다. 탈레반이 와서 여성들은 사무실을 떠나라라고 했고 자신의 자리에 이제 긴 수염을 기른 남성이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탈레반이 싫어하는 청바지를 비롯한 서구적인 옷들도 이 여성이 태웠다. 나는 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가디언지에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지금 아프간 여성 언론인 700명 중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기자가 1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성 언론인들 대부분이 일을 그만둬라 이렇게 종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남성들도 탈레반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수염을 기르고요. 아프간 전통 의상을 입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탈레반이 지난달 28일부터 은행 영업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1인당 출금 한도를 일주일에 $200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출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현금 인출기 앞에 지금 줄을 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로 인정을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 네. 이걸 두고 또 미국이 고민에 빠졌죠. 20년간 주적이었잖아요. 예. 탈레반이. 근데 갑자기 이제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탈레반은 서로를 완전하게 용인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배제할 수도 없는 관계를 이어가면서 협력과 갈등 또 타협과 경쟁 사이에서 몇 년간 또 수십 년간 이렇게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이 빠른 시일 안에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정식 정부로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프간을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실패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탈레반의 재집권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마냥 멀리할 수도 없는 게 지금 그렇게 놔둘 경우에 아프간이 이슬람 극단주의 또 국제 테러리즘의 온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탈레반이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탈레반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군이 철군 막바지에 카불 공항 경비라든가 미군의 안전담보 또 미국인 후송 등에서 탈레반과 일부 손을 잡았던 적이 그랬었죠. 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미국으로서 또 신경이 쓰이는 게 중국과 이란을 비롯한 적성 국가들이 지금 탈레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고 탈레반으로서도 미국을 멀리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외환 보유고를 동결해 놓고 있으니까 이걸 해제하려면 미국과 좀 협상을 해야 되고 네.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유럽연합이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고 있는 이 난민들의 유럽 이주를 막기 위해서 나섰다고 하는데요.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를 우려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2015년에 그 시리아 그 내전 때문에 중동에서 유럽으로 100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 굉장한 후폭풍, 혼란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시리아 난민 사태가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프간 주변 국가에 6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8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나눠서 받았었는데 이제는 아프간 주변국에서 난민을 흡수해서 유럽까지는 보내지 말아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터키에 돈을 한 8조 원가량 주고 터키가 수용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래서 EU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난민 정착 지원금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지원 대상에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아프간 인접국 국경 관리 또 테러 대응을 위해서 EU 차원뿐만이 아니라 독일 역시 6,80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네. 지금
EU에서는 시리아 내전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난민 사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트가 건너가고 있거든요. 난민들의 보트가. 그리고 이제 난민 사태 때문에 남유럽, 동유럽, 중부유럽 사이에 이제 난민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고요. 브렉시트도 역시 난민 문제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죠. 지금 이번에도 아프간 난민 사태가 예상이 되니까 EU 내무장관들이 지난달 31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난민 수용 규모를 논의했는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프간 주변 국가들은 EU가 제한한 거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우리는 더 이상 난민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파키스탄도 자국이 40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을 이미 수용을 했는데 이제는 크고 부유한 국가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이제 난민 문제를 논의하려고 방문한 직후에 아프가니스탄과 접한 국경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불에 탈레반이 진입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주변국들이 굉장히 그 국경을 강화했어요. 봉쇄하고. 그렇습니다. 철조망을 세우고 장벽을 세우고 못 넘어오게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 이란 난민단체들도 이란에 지금 아프간 난민이 400만 명이 있는데 난민 아동이 한 50만 명이 있는데 학비만 연간 우리 돈으로 3,479억 원, 그러니까 3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지원금을 보내는 건 500만 달러도 못 미친다. 학비만 3억 달러인데 지금 500만 달러 지원이니까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해놓고 우리 보고 수용을 하라는 것이냐라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군요. 네. 자, 다음 소식 갑니다. 전 세계 나무종의 약 3분의 1가량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국제식물원 보존연맹의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따라 보면 전 세계 나무가 한 5만 8천 종이 있는데 여기 29.9%에 해당하는 17,5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나무종 멸종 위기에 처한 숫자를 살펴보면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를 다 합친 수의 2배나 달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440종 이상의 나무는 지금 야생에 50그루도 남아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농업하고 방목으로 인한 삼림 벌채, 과잉 개발 등입니다. 지금 전체 수종의 한 30% 정도가 작물 생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보르네오에서 팜유 농장을 확장하면서 지금 나무 딥테로카르푸스과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용으로 벌목되는 그런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요. 목축 활동, 도시화, 그리고 이제 화재도 있고 에너지 생산, 광물 채취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 게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일 것 같아요. 4%의 나무종이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였는데 최소 180종의 나무는 해수면 상승, 악천후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화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때 사라지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가 나무의 멸종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멸종 위기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열대 아프리카였고요. 지금 특히 생물 다양성이 높은 브라질 6개국의 상황이 심각한 게 문제인데 브라질이 가장 많은 수종 8,000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20%가 지금 멸종 위기고요.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이 지금 아마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여기도 농업 때문에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다 난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지금 야생나무가 사라지고 있고 중국도 동백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랑 북미의 온대 지역은 나무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나마 멸종위기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종이 205종인데 그중에 15종이 멸종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